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2020년도 썰랑썰레 이야기들을 하나로 종합하여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상들이 재밌는 영상들이 올라왔었는지 1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제일 큰 걸로는 우리가 좀 나쁜 병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하고 싶었던 일들도 아마 제대로 못 하셨을 거고 일 같은 것도 조금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한 해였을 텐데 제 썰랑썰레 영상을 보고서 그래도 하루를 좀 재밌게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에 매일 저녁 7시에 업로드를 해드리고 주말에는 1시에 업로드를 해드리고 그러면서 영상들을 보여드리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썰랑썰레 또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그러셨는데요. 이번 연도에도 또 더 재밌고 더 활기찬 그런 썰랑썰레를 위해서 한번 종합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2020년도 썰랑썰레 어워드, 여러분들도 아는 게 있는지 혹은 못 본 게 있다면 한 번씩 둘러가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은 바로 웃음상입니다. 이 썰은 저와 친구들 사이에서 일명 소주병 참사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사귄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갔는데 숙취에 머리가 깨질 것 같은 머리를 부여잡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정말 난장판도 이런 난장판이 있을까라는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집중해야 될 것은 친구들의 상태였습니다. 친구 1. 청바지를 얼굴에 뒤집어 쓰고 상의를 다리에 착용한 모습. 친구 2. 상의 탈의 상태로 상체에는 뭔 괴상한 얼굴 낙서가 그려짐. 친구 3. 넌 왜 우리 엄마 속옷과 브래지어를 차고 있냐. 친구 4. 팬티까지 벗고 알몸. 그리고 물을 다시 입안으로 넘기려 할 때 친구 4가 일어나다군요. 친구 4. 알몸. 그리고 몇 걸음 가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대로 주저앉았고 사건이 터졌습니다. 녀석이 걸어오다가 다리가 풀린 곳은 때마침 세워져 있던 소주가 자리하고 있었죠. 친구가 소주병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정확히 소주병에 상문을 뚫렸습니다. 저는 학창시절부터 농구를 좋아하여 중대에서 농구에 미친 누님들과 농구를 하루가 멀다 하고 있었죠. 여느 때처럼 리바운드를 하고 착지를 하는데 딱 내려오는데 후임이 밟아서 그러고서 뒤로 빠지자마자 앞으로 이렇게 쿵 하면서 발목이 꺾였다는 거지. 진짜 너무 아파서 숨이 안 쉬질 정도로 아팠습니다. 그렇게 2주 동안 지나 목발과 하나가 된 저는 한없이 군생활을 마무리 짓나 했는데 여기서 또 사건이 터집니다. 제설은 했지만 약간의 결빙이 된 미끄러운 계단에 목발이 좌우로 촥 하고 미끄러지면서 달기질을 하면서 몸의 중심을 잃어버려서 멀쩡하던 왼발은 토각 소리와 함께 꺾인 채 넘어버렸습니다. 달기되면서 웃고 있는 거 봐. 발 부러지는데 웃고 있어. 바로 사단 의무대로 가서 엑스레이 찍으니 군의관이 고개를 저으면서 이건 폐쇄성 골절이라고. 휠체어를 탄 저를 발견한 열동기가 와 저거 봐라. 페라리다. 페라리에서 자는 웃음상은 많은 분들이 진짜 재밌었다고 레전드였다고 뽑아주신 거 2편을 뽑았어요. 원래는 소주병 썰도 진짜 많이 웃었었는데 페라리는 진짜 제가 역대급으로 많이 웃었던 썰이라 지금도 저 잠깐 단편으로 잘라놔서 보여주는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미소가 가시질 않네요. 정말 많은 분들에게 웃음을 주셨던 소주병 썰과 그리고 페라리 썰 이번에 웃음상에 뽑히시게 되었습니다. 네. 자, 다음 영상은 굉장히 신기하게 오히려 겨울에 더 많이 올라오는, 여름에 올라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 공포썰들, 그 공포썰들 중에 가장 반응이 좋았던 바로 공포상입니다. 귀신 본썰 풀어봅니다. 2010년 중반 상말 당시 어느 날 당직 부사관 근무를 서다가 순찰을 돌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는 루트의 중간쯤 더 지나서 단회가 다 보이는 철조망을 지나는데 철조망이 심하게 흔들리며 어떤 사람이 철조망에 머리를 계속 박아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라고 몇 번 말을 해봤지만 듣는 척도 안 하더군요. 순찰을 돌 때는 총은 휴대해도 타는 휴대를 안 하니 그 사람을 최대한 건들지 않는 쪽으로 해서 철조망 흔들며 그만 가시라고 고래고래 소리 질렀죠. 가시라고요! 이러면서. 그랬더니 그 사람이 머리 박는 걸 그만두나 싶더니 오르골 돌아가는 속도로 저를 천천히 쳐다보는 겁니다. 제가 있던 그 지점은 불빛이 거의 들지 않는 곳이었고 그 고개 돌리는 모습이 사람 같지가 않았습니다. 성별도 구분이 안 됐고요. 그 상태에서 뭔가 잘못됐구나 싶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는데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게 정확히 제 왼편으로 겁나 뛰어갔습니다. 왜 이제 왔냐고 말하는 당직사관에게 그대로 얘기하니 야 CCTV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 네 모습 멀리서 보이긴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철조망만 존나게 흔들리기만 하던데 네가 흔들었냐? 라고 하시는 겁니다. 소름 돋아. 저 영상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편집이 돼 있어서 그런 게 느껴지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지금 듣는데 손이 벌써 차가워졌어요. 뭐 춥기도 춥지만 그럴 정도로 약간 그 굉장히 좀 공포스러운 분위기하고 그런 거를 잘 지어냈던,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를 많이 얻었던 그런 공포썰이었습니다. 자, 다음 영상은 천하에 이런 사람이 있나? 바로 그 썰, 패급상입니다. 저는 17년 6월 군번입니다. 당시 저는 일병 중간쯤, 선임은 상병 중간쯤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상병은 일병부터 싹수가 노란 패급으로 생활관 내 동기의 관물대에서 돈이나 물건을 훔치고, 중대에서는 이미 관심병사로 분류되어 대대장실 앞과 현관 쓰기 같은 주특기와는 거리가 먼 생활을 즐기고 있었죠. 사격 집중주가 지나고 Y상병은 제게 탄피 2개와 어디서 구했는지는 모르는 신관, 납덩어리를 보여주었고, 이 탄피는 수색대대 사육장에서 발견한 건데 이걸로 재생탄을 만들 거야. 이 납은 낮은 온도에서도 녹으니까 이번에 외출 때 차력을 좀 사서 틀을 만들고 거기에 탄두를 만든 다음 이 신관을 꼽을 거야. 그리고 화약은 EHCT 교보제에서 좀 뿌릴 수 있겠지. 야, C상병 존나 재수없지 않냐? 죽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뭐지? Y상병의 목표는 제 맞선임인 C상병이었고, 저는 Y상병이 탄피와 납덩이 신관을 묻는 걸 보고 지휘통제실에 당직을 서던 중 당직사령 작전장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중대에 패급 Y병사 있지 않습니까? 그놈 왜? Y상병 이번에 수색대 사육장에서 탄피 발견해서 들고 왔습니다. 그 미친놈이 재생탄을 만들려고 합니다. 저한테 그걸로 누굴 쏠지도 이야기해줬습니다. 그렇게 밤에 출근한 중대장과 대대장 앞에서 탄피가 묻혀있는 위치, Y상병이 죽이려고 한 사람, 탄피를 발견한 사격장 등등을 보고했고, Y상병은 다음날 아침에 도착한 헌병대대장과 면담을 하다가 헌병대대장의 유도신문에 그대로 걸렸고 그대로 영창 갔죠. Y상병은 영창에서도 나와보지도 못하고 군 재판으로 갔다가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패급설이라고 하면은 아마 뭐 어둠의 제갈량이라든지 뭐 다른 패급이었던 사람들, 워낙 패급들이 많았으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썰랑썰레 뭐 한두 명이 아니었잖아요. 솔직히 일주일에 한 3명 정도는 자수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고발하고 고해성사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패급이었던, 실제로 범죄로 이루어질 뻔했었던 완전 슈퍼 패급, 재생탄 만들려고 했던 패급 선입니다. 다음 상은 방금 전 상과는 약간 상반된 슈퍼 A급. 군대 생활하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 그리고 군대에서 이렇게 했던 사람은 사회에 나와서도 잘할 것 같다 라고 생각할 만큼 어마어마한 역량을 보여줬던 최고의 A급 병사상입니다. 자주포대대에서 근무했던 보급계 행정병 출신입니다. 모든 병기와 보급품의 관리, 보충을 담당해야 됐기 때문에 완전 만능 잡병이 되어야 됐습니다. 문고리가 부서져도 제가 갈아야 되고, 전등이 나가서도 배선 만져야 돼. 보일러 샤워기 터져도 파이프렌치 들고 뛰어가고, 계단 난간 부서지면 용접하고. 보통 포대 행보관이 일을 하는 게 맞지만 말하기 조금 거시기한 사건으로 인해서 잘려가지고 저에게 짬이 쏟아진 것입니다. 짬이 차가면서 저는 점점 포대의 대현자가 되어갔습니다.
포대에 필요한 거의 모든 물건이 제 손을 거치면서 권력 또한 막중했던 시기죠. 제 아무리 에이스 포병 선임이라도 제 심기를 거르려면 걸레 같은 모포를 덮고 자야 됐습니다. 한가로운 오후 3시쯤의 행정반. 당시 해가 제일 쨍쨍한 오후였는데 센 노란 점 하나가 3-4km 떨어진 산꼭대기에 뿅 하고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자세하게 보니 온몸에 피가 머리로 쫙 빨려 들어가면서 머리가 미친듯이 굴러오면서 계산을 하기 시작했는데 대대 총 인원 병사 NNN명 간부 몇 명, 그중에 휴가 몇 명, 작업으로 나갈 수 있는 몇 명, 작업을 쓸 수 있는 사업갱이, 자루, 예초기, 소화기, 포대에 존재하는 작업 투입 가능한 연장 개수는 당연히 외우고 있는 상태였고 비상시 방화 진압 계획표에 따라 포대 인원 분배 계획을 세운 것도 저이며 저는 열심히 삽, 곡괭이 등등 연장을 수레에 담고 내려오면서 포대에 흩어져 있는 소화기를 회수하여 막사 뒤에 일렬로 깔아놓았습니다. 포대장이 와서 한마디 하기를 야 땡땡이 뭐가 이렇게 많아? 이거 다 우리 거야? 예 그렇습니다. 이거 오늘 다 부서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벙찐 표정의 포대장에게 자초지으며 설명했습니다. 4km 정도 떨어진 곳에 산꼭대기에 대형 산불이 난 것 같은데 약 반나절 후면 우리 대대에 도달할 것 같으니 미리 준비했다. 혹시 모르니 대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어떠냐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뭔 개소리지 않은 표정이 산꼭대기를 한번 유심히 보고 점점 심각해집니다. 참 저런 병사도 병사지만 저런 장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장교나 부사관들도 생각 못하는 한 발 앞서 나간 통찰력과 그리고 부대 내의 모든 잔업무를 혼자서 다 하다 보니까 부대 내에 있는 재원과 그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는지를 완벽하게 꿰고 있는 옛날에 삼국지에서 태어났으면 제갈량 같은 사람, 바로 그분이 이번에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 상은 좀 특이한 상입니다. 이 상은 전 세계에서 이 정도로 최고의 그 군인은 없을 거예요. 정말 이런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나라의 보물이겠죠. 최고의 저격수상입니다. 어느 정도 짬을 먹을 일거기 될 무렵이었습니다. 제가 있는 중대에 신병 3명이 들어왔죠. 유독 3명 중에 한 명에게서 B급의 냄새가 나는 겁니다. 며칠 뒤 신병의 문제가 하나 더 발견되었습니다. Oh, no. 바로 자신의 실수에 되도 안 되는 변명을 들어놓기 시작한 신병에게 누구 하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신병은 폐급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신병은 다짜고짜 행보관님께 중대장님에게 군생활이 너무 힘들다, 어렵다, 무섭다, 죽고 싶다라는 말을 하면서 눈물을 보이기 시작했죠. 이미 중대에서 문제아로 찍힌 이등병이었기에 신병을 바로 그린 캠프로 보내는 선택을 하였고 신병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평범하지 않은 장면이 눈에 보이게 되었습니다. 저 땡땡 상병님 아닙니까? 그러네. 근데 저 앞에 레토나 같은 건 헌병? 헌병이 왜 여기에 왜? 땡땡 상병은 왜 같이 있지? 상황은 이랬습니다. 크린 캠프로 떠난 신병은 2주 후 복귀할 예정이었지만 복귀 전날 크린 캠프의 투스타가 병사들을 위로해주려고 왔고 신병은 우리 중대에서 땡땡 상병이 자신에게 폭언과 욕설을 내뱉고 구타를 당했다는 진술을 하였죠. 신병에게 폭언을 했던 것은 거짓이 아니었기에 어느 정도 잘못을 인정한 땡땡 상병은 휴가가 며칠 잘리는 정도로 예상했지만 본보기를 세워야 된다는 이유로 땡땡 상병은 간단한 조사 후 영창 만창으로 보내졌고 복귀 후 바로 강제 전출당했어요. 땡땡 상병이 영창에 간 직후 중대 병사들은 패닉에 빠지게 되었고 그린 캠프에 있는 신병의 진술로 상병 한 명이 사라져버렸으니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죠. 그렇게 이 사건이 끝이 났다면 좋았겠지만 신병의 진술은 이제 막 막을 올린 상태였습니다. 자, 정말 대단한 병사죠. 세계 150km를 저격을 하는 병사가 과연 어디 있을까요? 정말 대한민국 국군 정말 대단한 그 보물을 가졌습니다. 거기다가 그 총 이름이 그 뭐더라? 그 총 이름이 그때 그 투스타 총으로 갖다가 쏴가지고 150km 밖에서 한 명도 아니고 제가 썰 기억하기로는 3명인가 4명인가를 저격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백발백중이죠. 정말 대단한 저격수상이었습니다. 자, 다음 상은 썰랑썰레의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많은 종류의 군대 썰이 있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군대 썰만 올리는 곳 아닌가요? 라면서 이죽거릴 때 당당하게 그런 분들 죽방을 때리면서 최고 조회수를 기록했던 가장 현실적이고 인기도 많고 신기했던 썰, 바로 리얼리티 상입니다. 저는 현재 직업이 하수도 유지 보수 기술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와, 우리나라 하수도야? 벽 무너질까봐 옆에 방지턱 같은 것도 있고.
현재 대한민국의 하수도는 이렇게 건물 밑에 애들이 있습니다. 불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하수도는 공사하기 전에 사전 점검이라는 걸 합니다. 손전등 하나 들고서 좁은 하수도를 기어가거나 넘어가거나 해야 합니다. 혼자 들어가면 그때부터 모든 신경이 손전등 불빛이 보이는 곳과 온갖 소리들에 시달려야 합니다. 와, 그러네. 아무것도 안 보일 거예요. 등도 없다잖아. 집중도 안 돼서 더욱 무섭고 힘들죠. 그런데 이 하수도에서 나면 안 되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뭐야? 이런 하수도를 들어갈 때마다 누군가 따라오듯이 하수도에서 날 수 없는 구두 소리가 들립니다. 어우, 분명 하수도에서는 날 수도 없는 소리들이 들려. 이것에 집중하면 내가 들어온 위치, 벽에 표시해둔 나오는 길, 지도 등이 한 번이라도 틀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대로 하수도에 갇혀버리죠. 저도 물 위에 다리만 둥둥 떠다니는 걸 얼핏 본 것 같고, 중간에 가다가 사람을 보기도 하고 난리죠. 이게 헛것이라고 하기에 이상한 게, 이쪽 계통의 사람들은 한 번씩 다 겪어봐서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가는 길에 내 발자국에 맞춰서 뒤에 따라오기도 하고, 물속에서 첨벙첨벙 소리 내면서 따라올 때면은 기절하도록 무섭습니다. 정말 리얼리티하고 진짜 현장에 있는 것 같이 글도 엄청 잘 쓰셨어요. 그리고 시리즈로 돼 있어서 다른 때 이제 있었던 죽을 뻔했던 썰이나 혹은 뭐 범죄자를 잡은 썰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올려주셔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하수도 썰이었습니다. 다음 상은 바로 2020년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고 뜨겁게 달궜던 감동상입니다. (6월이) 호국 보훈의 달이기도 하고 6.25 전쟁 참전하셨던 할아버지의 전쟁 일기를 썰로 남기고 싶어서 글로 남겨봅니다. 공개하는 부분은 전쟁 속에 고민하고 고뇌한 내용으로 전쟁에 대한 판타지가 아닌 현실적으로 고통받으신 모습을 보여드려 많은 분들이 이를 보고 전쟁의 참혹함과 경각심을 일깨웠으면 해서입니다. 어머니에게 편지 한 통 보내지 못해 죄송합니다. 제가 편지를 쓰지 못하는 이유는 언제 죽을지도 모를 저의 편지를 계속해서 기다릴 가족을 생각하니 겁이나 그렇습니다. 살아남으려 발부둥치는 제가 할 수 있는 행위라고는 적을 죽이고 적이 죽기를 기도하는 일뿐입니다. 제가 이 피 묻은 손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두렵습니다. 저 피 흘리는 전장에서는 제 앞에서 많은 전우들이 죽었고 많은 괴뢰군들을 죽였습니다. 저는 조국을 지키는 것인가요? 사람을 죽이는 것인가요? 제가 지키는 나라는 피로 지킨 나라인가요? 누군지 구분도 되지 않는 죽은 자들의 사이엔 저보다 어린 학생이 있었습니다. 하반신이 없더군요. 근데 저는 그 학생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저 누구인지 모를 굴러다니는 살점을 보며 제가 아니라는 것에 이게 정말 정상적인 사고인 거예요. 어머니, 이 전쟁은 대체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저는 눈과 귀를 가리고 나라를 위해 적과 싸우고 죽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저는 두렵습니다. 이 전쟁이 끝나고 눈을 뜨고 귀를 열었을 때 제 모습이 더럽고 추악할까봐 무섭습니다. 지금 단편적으로 봐도 편집되어 있는 영상만 봐도 가슴이 먹먹한데요. 실제로 저 영상을 제작하면서도 저도 되게 마음이 무거워짐을 느꼈고 다시 한번 그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지켜졌는지 저희에게 알려주신 그런 썰이었습니다. 저렇게 직접적으로 전쟁통 한가운데서 있었던 일을 담화를 본인의 일기를 저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달하고 이런 게 흔치 않잖아요, 그렇죠? 저 썰에서는 많이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부분들을 조금 제거를 하고서 올리신 거라고 그 쓴 분께서 후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마 손자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주 디테일하고 그런 감정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느껴지는 저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썰랑썰레에 남겨진 큰 역사죠. 자, 다음 상은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상입니다. 입대 전 알바하면서 알게 된 누나가 고등학교
여고에서 교생 실습을 하고 있다고 해서 누나가 실습하고 있는 고등학교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삼거리 길가에 서 있었는데 오르막길로 폐지가 엄청 쌓인 리어카를 끌고 누가 올라가는 게 보였습니다. 폐지 때문에 사람은 보이지 않았는데 앞에서 손 더러워져요, 안 도와줘도 되는데 미안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할아버지라는 걸 알았습니다. 리어카가 멈추고 어르신이 뒤로 오시더니 어쩐지 힘이 장사다 싶더니 국군 양반이었네. 나라 지킨다고 고생하는데 휴가 나와서까지 고생하네요. 고맙습니다 군인 양반. 인사를 하시는 겁니다. 고개 숙여 인사를 드리고서 어르신을 봤는데 어르신이 국가유공자 모자와 6.25 참전 용사 오버로크를 한 조끼를 입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낙동강 방어를 위해서 학도병으로 참전하셨었고 방어선 전투 이후 2등병으로 사단에 배치되어 경북 강원도를 따라서 계속 북진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대화를 하던 중 어르신이 우리가 젊었을 때 마무리를 못 지어서 지금 젊은이들이 고생시키는 게 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어르신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도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르신 눈에 눈물이 좀 고여 계셨습니다. 그래요, 정상병 휴가 나왔는데 이런 데서 시간 보내면 쓰나 얼른 가세요 말씀하시면서 제 전투복 카라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리어카를 끌 준비를 하셨습니다. 저는 어르신에게 참전 용사 선배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성! 이라는 말과 함께 제 군생활 중 가장 큰 목소리로 격려했습니다. 저 썰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나라의 진짜 영웅분들을 위한 처우가 조금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 우리 할아버지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때 이제 저 전쟁 통에 힘드셨었는데 좀 이런 그런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좀 왜 미국 같은 나라나 다른 나라는 모두 다 그렇게 군대 갔다 오고 나라 지킨 사람들을 그렇게 극진히 대우해 주는데 우리는 왜 그런 부분들이 아직 좀 힘들까요?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썰 두 개였어요. 예. 감동상과 영웅상. 참 덕분에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그냥 눈 가리고서 이렇게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역사고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태어나서 잘 살고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런 좋은 기계들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도 다 그분들이 나라를 몸과 마음을 바쳐서 지켜주신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상은 이 영상으로 개보거의 유튜브가 조금 이득을 본? 제가 그 유튜브 분석표 들어가서 1년치를 분석을 했는데 그 중에 이 영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구독을 해주신 구독자 증가상입니다. 군대에서 실탄 13발 사라진 사건. 와, 야 이거는 제목만으로 살이 떨린다. 야 저는 전방의 작은 동네 옆에 있는 땡사단 최고 말단 대대에서 복무했죠. 보직은 보병이었고 위병소 근무를 주로 섰었습니다. 저희 대대에서는 1년 만에 7개의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 제가 아마 아직 2등병 때였을 겁니다. 사격 집중주라고 하면서 주특기인 화기를 빵빵 쏴대는 훈련할 때가 있었는데 K3는 진지에서 실탄을 쏘거나 했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야간에 복귀를 하려고 각 분대에서 탄피를 세고 물품을 확인하던 중 소총 탄피가 13발이 사라졌습니다. 부대는 완전 발칵 뒤집어졌고 당일 11시까지 보이지도 않는 밤중에 1000명이 일렬로 쪼그려 앉아서 휘슬 소리에 맞춰서 한 발자국씩 잔디를 헤집으면서 탄피를 찾았는데 1일차 이거 1일차라고 적혀있는 거 개 극혐이야. 며칠을 한 거야 이걸. 1일차 아무 소득도 없었습니다. 2일차 아침부터 저녁까지 풀숲을 찾아 헤맸습니다. 3일차 비가 오는 날이어서 중간에 복귀를 했는데 이게 정말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4일차 땅이 축축하게 젖고 진흙탕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예 땅을 30cm를 갈아 엎으려고 했습니다. 탄피 3발을 찾았습니다. 이거 내가 봤을 땐 지금 탄피 아니야. 옛날에 묻혀있던 탄피야 100%. 7일차 마음의 편지에서 컨테이너 밑이라고 적힌 쪽지가 나와서 부대에서 찾은 결과 탄의 개수는 한 클립 10발 모두 실탄이었습니다. 범인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나 탄이 나오고서도 소총중대에서는 알게 모르게 한 명씩 데려가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했습니다. 본 내용은 거짓입니다라고 적어둡니다. 그렇지 않으면 잡혀갈까봐 무섭네요. 짭짤했어요.
제목에 실탄 들어간 건 참을 수 없지. 못 참지 저거. 자, 다음 상은 여러분들이 2020년도 하면은 이 썰이 가장 많이 기억이 나는데 왜 이 썰은 상을 안 받았을까? 이 썰은 왜 안 나오지? 지금 나왔네요. 최고의 시리즈상입니다. 중대에는 전설로 전해져 내려오는 최악의 병장, 사탄을 속이고 돌아온 미친놈 등으로 명칭으로 불리는 무친 병장이 하나 있었죠. 이 병장의 어머니께서 면회로 오셨고 이 병장을 영외자 숙소까지 안내하려던 우리 중대의 다른 선임인 어떤 장면을 보고 경악하고 마는데, 그건 바로 당시 이병 나부레팅이었던 이 병장이 BX 앞에서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원스타가 직접 운전하는 단장 전용 차량 뒷좌석에 앉아 영외자 숙소까지 의전을 받는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원스타의 전용 의전 차량 상석에 앉아서 드라이브를 했었던 우리의 이 병장은 어떻게 한 사람에게서 이렇게 뽑아먹을 썰이 많은지 오늘날에 이뤄서야 그 미쳐버린 병장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병장은 이런 작은 해프닝 말고도 더 큰 짓을 벌이게 되는데, 다음 편, 부임원사를 농락하고 전대장을 속였으며 단장까지 기만한 중대의 전설로 남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어둠의 제갈량 이병장 이야기 세 번째. 당시 일병이었던 이병장은 어느 날 선임인 박병장이 양육해온 고양이를 키우는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 이상하게 이 양반이 생전 키워보지도 않은 고양이를 그렇게 잘 양육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잘 먹던 밥도 안 먹고 잘 울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산하의 보육 담당이었던 이병장을 불러왔는데 그가 오자마자 한 말은 항의대대에 데려가십시오 였다고 합니다. 야, 고양이를 항의대대에 왜 데리고 가? 우리 생활관 앞에 헌병이 딱 순찰하지 않습니까? 걔들 순찰 돌고 군견 데리고 산책하잖아. 근데 군견 다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수물자니까 일반 동물병원에 가서 안 데려가지 않겠습니까? 이 양반은 밤에 헌병들이 군견을 데리고서 순찰 도는 것을 보며 부대 내에 수의사가 있을 거라고 예상한 거죠. 드디어 이병장 썰의 마지막을 장식할 이야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생활관에서 놀던 어느 날 이 양반은 이미 편하지만 더욱더 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병장은 마지막 선을 넘기에 이릅니다. 결국 통제관님이 빡이 쳐버리고 말았죠. 대대장이랑 한 약속조차 그냥 무시해버리니까 말입니다. 통제관님은 병사들을 시켜서 이병장을 잡아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1분 사이 이병장은 모습을 감췄고 게이트를 통해서 밖으로 나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병장이 귀신같이 산에 둘린 펜스 중에 철조망이 없는 포인트를 찾아가서 이미 부대 밖으로 세상에 반쯤 발을 내딛고 있는 장면을 관련자들은 모두 목격을 하게 되죠. 이제는 타령 미수가 아니라 타령인 상태였습니다. 가파른 산의 나무들을 끌어안고 절대 내려가지 않는 이병장을 어떻게 어르고 달래고 힘도 써서 끌어내리려는 간부들, 군 조사관을 불러달라! 군 조사관을 불러달라! 하면서 불러주지 않으면 난 결사항전하겠다! 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이병장은 성실하게 대답하며 조사관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고 합니다. 저녁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훈련이 끝나면 바로 저녁이다. 그러나 간부들과 대대장이 날 가만두지 않으니 너무나 고통스럽고 무섭다. 접근을 금지시켜달라. 그 당시에 우리가 봤다면 입에 거품을 물었을 겁니다. 그 양반은 절대 그럴 양반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이후로도 썰이 하나 더 올라오긴 했었습니다. 제가 유튜브로 작업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 썰을 쓴 사람이 제가 3편인가 2편부터 너무 소상히 알고 있길래 이건 본인을 3인칭으로 보고서 쓴 썰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엔딩을 잡았던 걸 기억을 하는데, 리얼로 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썰이 얼마나 올라가나 자기 와이프하고 내기하고 뭐 이랬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농락당한 겁니다. 다시 한 번 또요.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뒤통수를 후려치는 썰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썰도 제가 유튜브에 올리려다가 안 올렸는데요. 2020년 썰랑썰레 종합이니까 그냥 제가 봤던 썰을 여러분들에게 풀자면, 실제로 그 이병장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근무했던 그 당시에 실제 후임이 적은 글이었는데, 우리가 생각한 거와는 완전 다른, 우리가 글솜씨에 속아서 와, 저 사람은 정말 어떻게 저렇게 하지? 패급인데 패급이 아닌 것 같다 라고 했던 그런 모습들 모두 다 뒤집는 고발 글이 하나 올라왔어서 그 글을 보자마자 영상을 다 내릴까 하다가 그래도 유튜브 구독자 늘려주고 수익을 내주는 고마운 효자인데 내리기엔 좀 그렇고 나만 알고 있자라고 하고서 2020년도에는 그렇게 지나갔으나 2021년도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고해상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장 개 나쁜 놈이.
자, 다음 상은 사람을 이렇게 열받게 해도 되나? 와, 진짜 누구 한 명도 빼지 않고 열받아서 댓글을 안 쓰고 베길 수가 없었던 최악의 빡침상,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저는 연천의 모부대에서 K-POP 분대장으로 복무했었습니다. 단언컨대 이 썰을 들으시면 없던 분노가 차오를 겁니다. 약간 골목 식당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인가? 당시 아직 기상하려면 한참 남은 새벽 3시 40분 갑자기 방송과 함께 사이렌이 울립니다. 배대장은 직접 지시한다. 방금 땡땡 GP 초소의 미확인 거수자 12미 발포가 확인되었다. 전병력은 전투 태세에 돌입한다. 저는 바로 분대원들을 데리고 진지를 향했습니다. 저는 진지에 도착해 분대원들과 진지에서 화기를 거치하고 분대원들과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부소대장은 저희를 내려주고 곧바로 부대로 갔습니다. 대기한 지 한 이틀이 지나니까 배가 고픈지 아픈지 착각할 즈음 보급 차량이 와서 전투 식량들을 나눠줬죠. 아직 상황이 끝나지 않았으며 늦었지만 식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보급 박스 안에 전투 식량 4일분과 999K, 배터리 3개, 물 한 박스가 들어있었습니다. 4일 동안 전투 식량만 먹으니 정말 토하는 줄 알았습니다. 심지어 1, 2식단 나눠진 것도 아니고 2식단만 들어있었습니다. 아, 이건 좀 토 나온다. 으아. 대기한 지 4일이 지났습니다. 999K는 4일째 되던 날 이미 방전이 되어서 쓸 수가 없었습니다. 대기한 지 6일이 됐습니다. 야, 이게 그냥 한 줄 지나서 그냥 4일이 됐습니다. 6일이 됐습니다. 여기서 24시간 동안 부대원들하고 계속 긴장해 있는 상태에서 계속 대기 타고 있는 거 아니야. 전투 식량은 다 동이 났고 우리는 거짓골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보급 차량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기한 지 10일째 되었습니다. 뭐? 보급 차량이 안 왔어? 분대원들은 10일째 씻지도 못하고 거지가 되었고 결국 저는 교대로 진지 아래에 있는 개울에 가서 씻는 걸 허락하고 저 또한 그곳에서 얼음을 깨고 들어가. 겨울이었어? 게다가? 결국 그날 분대원 절반이 감기에 걸려서 격리 텐트를 따로 쳤습니다. 분대장으로서 근데 최선을 다했네. 대기한 지 11일 분대원들은 정말 굶어 죽을 것처럼 실려갈 위기로 보일 때쯤 차량이 올라왔습니다. 아, 드디어 보급이구나 라는 생각이 기분이 좋았는데 문제는 행보관과 중대장이 와서 저희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상황은 10일째 이미 끝났고 행정개원의 실수로 저희는 본래 5일차에 받아야 했던 보급을 받지 못하고 잊혀져 있었습니다. 복귀를 하니 저희는 거지 중에 상거지였습니다. 문제는 당일 본래 샤워 후 취침, 휴식을 취할 줄 알았던 저는 중대장의 지시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샤워 후 바로 화기 정비와 금일 위병소 근무 투입을 해야 하는 분대원을 투입시키라는 겁니다. 심지어 근무 투입하는 친구 2명은 전날 감기에 걸려 누워있던 병자였습니다. 4일을 굶고 제대로 씻지도 못한 저희에게 화기 정비와 근무 투입이라뇨. 와, 이러니 장교들이 총 맞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자, 그냥 지금 단편적으로 잘라서 보는 데만으로도 화가 나죠? 괜히 뽑힌 게 아닌 것 같죠? 정말 말도 안 되는 빡침 그랜드슬램. 저건 좋아요와 싫어요와 빡침과 모든 게 다 제일 많은 영상이었어요. 최다 조회수만 아니었으면은 진짜 리얼 그랜드슬램이었을 텐데, 절반 그랜드슬램. 그렇다면 2020년도 썰랑썰레에서 가장 많은 뷰수, 가장 많은 조회수를 냈던, 가장 인기가 많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건 다른 사람들한테도 보여줘야 되겠다 하고서 여기저기 퍼날라서 조회수가 뻥튀기 됐던 썰. 2020년도 대상 같은 개보고 유튜브에 보호벨, 보물, 금덩어리, 비트코인, 삼성전자 주식 같은 바로 그 썰. 제가 군대 갈 때 아버지와 호영호제 하시는 분께서 술 한잔 거치신 상태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대 가서 힘든 거 있으면 전화해. 해결해줄게. 하지만 군 생활을 하다 보니 그랬다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잘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분한테 전화할 일이 없었습니다. 애초에 저는 그분 성함 석자만 알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잘 몰랐을 뿐더러 어쩌다가 궁금해서 물어보더라도 대회비라고 장난치시면서 그저 상사 비스무리한 위치라고 애둘러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던 제 군생활 중 큰일이 있었습니다. 충성 상병 김투수 외 2명 휴가 신청하러 왔습니다. 그래, 둘은 들어오고 투수 넌 꺼져. 좀 왜 꺼집니까? 너 이번에 호국 가야 돼. 잘 갔다 오면 너 이번에 파병 갔다 온 걸로 포상 나오니까 그거 붙여서 써. 저는 포상 휴가까지 붙은 상병 휴가를 쓸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출발했죠. 근데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났죠. 당시
연평도 사건이 얼마나 군대 전체에 큰일이었는지 밖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어 달쯤 휴가 통제가 되었고 말년 휴가를 신청할 때가 되어갔죠. 충성 병장 김투수 휴가 신청하러 왔습니다. 그래 너 이번에 휴가 어떻게 쓸 거야? 상병 휴가랑 병장 휴가랑 붙였어야지 말입니다. 호국대 연습 때 못 나가가지고 연평도 터져가지고 못 나간 거 있어서 마지막으로 2개 더 붙여 쓰려고 합니다. 그렇게 상병 병장을 합쳐서 19일에 휴가 일정을 신청했고 휴가 나갈 일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야 이거 누가 휴가를 20일이나 나가는 거야? 그거 김투수 병장이 상병 휴가 때 포상받은 거 못 써가지고 이번에 병장 휴가랑 같이 나가는 거지 말입니다. 지금 이 시국 임마 이런데 휴가를 20일이나 나가는 게 말이 돼? 잘라! 갖고 있는 포상 휴가는 신청도 안 했습니다. 누가 지금 포상 얘기해? 상병 휴가 잘라! 알겠습니다. 그럼 저 저녁 일자에 맞춰서 병장 휴가만 쓰겠습니다. 누가 휴가 나가는 날짜 바꾸래! 원래 신청한 날짜에 나가! 야발 선 넘네? 전화를 걸었죠. 작은 아버지. 왜? 군생활 마지막에 인맥 좀 써도 되겠습니까? 무슨 일인데? 따라발랄랄랄랄랄랄랄라. 근데 진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해결이 가능합니까? 기다려봐. 두어 시간 뒤 중대장님이 저를 다급하게 찾는 소리에 중대장실로 가보니 단장님이 직접 중대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저를 바꿔달라고 하신 상황이었습니다. 도지마! 동상! 병장! 힘투서! 그래 김병장. 이 땡땡씨하고는 어떤 관계지? 저희 아버지 친구분입니다. 그래? 잠시 뒤 다시 한번 중대장실로 불려갔습니다. 그래 나 기무사 땡땡땡 원사야. 충성! 소리 지르지 말고 김병장은 이 땡땡씨랑 관계가 어떻게 되나? 저희 아버지 친구분 되십니다. 그래 중대장 바꿔. 그 다음날 아침 A급 전투복을 챙겨 입고 휴가 신고를 하고 나가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멍하니 나와서 전화를 해 전말을 파악해보니 알고 보니 그분은 상사쯤 되시는 위치신데 파란 곳에서 군무원으로 그쯤 되는 분이었고 기무사령부 원사님이랑 친구분이셨으며 기무사 원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저희 부대 단장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몇 중대 몇 소대 김병장 안부 좀 물어봐달라 그랬고 그저 그 짧은 부탁 하나만 하신 거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의도치 않은, 아니 의도보다 더한 버스터콜을 행정반에 날린 채 포상 휴가까지 써서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최다 조회수가 나올만 하죠. 전화 한 통에 휴가를 20일이나 받았으니. 근데 원래 받아야 될 휴가를 받아야 됐던 거예요. 그걸 썸네일에 안 썼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2020년도 썰랑썰레 종합 어워드 이상저상 한번 다 모아서 한번 드려봤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들도 납득할 만한 분들이 받는 상이었나요? 2021년도 이번 해에는 여러분들이 더 다양하고 더 재밌고 더 많은 이야기들을 저에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개보고 팬 다 모여라 개팬다로 오셔서 썰랑썰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조금 길어야 유튜브로 작업하기가 용이하니 조금 길게 쓰세요. MSG 살짝 뿌려가지고 단내도 좀 나고 새큼한 맛도 나고 좀 그렇게 그래야 좀 읽는 맛도 나고 그러지. 너무 팩트만 갖다가 집어넣고 일기처럼 쓰면은 어제 눈이 많이 와서 눈싸움했어요 뭐 이렇게만 쓰시면 안 읽어요. 2020년도에 정말 힘드셨을 텐데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정말로 정말 진심으로 진짜 많이들 고생하셨고 2021년도에는 희망차고 새로운 새해 밑 그리고 나쁜 그런 병 같은 것도 싹 다 달아나고 모두 다 건강하게 이번 21년도에는 좀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구독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구독자는 반만 나가세요. 2020년도 썰랑썰레 어워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썰랑썰레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목이 메이네. 한 해 동안 너무 고생한 나에게 고생했다. 유바